안녕하세요. 웨레이징 라이프 전도사 닥터 소봇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오늘 주제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웨레이징에 관한 저의 생각을 좀 먼저 편안하게 나누어 보려고 해요. 이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는 사람도 있고, 나는 태생이 흙수저야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사람이 나고 자라는 환경은 천차만별이지만,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죠. 네, 바로 나이를 더해간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나이를 조금 빨리 먹고 싶어 하고, 나이 들어서는 이제 한 살이라도 더 느리게 먹고 싶어 하지만, 흘러가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장기를 지내고 나면 이미 24세, 25세 이후부터는 우리 몸의 뇌, 피부, 내부 장기들이 모두 구조적, 기능적으로 이제 상태와 능력이 감소하는 노화기에 접어든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이 약 100세 시대라고 감안을 해보면 이제 한 사람 인생의 4분의 3 정도를 이제 긴 노화 과정으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웰 에이징 하기 위한 라이프 스타일을 습관화하여 생활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서도 이제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건강이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제 그동안 내가 축적해온 삶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제 인생의 멋과 맛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건강한 삶을 유지할 때라 내가 질병에 걸렸을 때 삶의 질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병이 찾아오기 전에 미리미리 삶의 질적 측면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이제 건강한 인생 후반기와 긴 수명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웰에이징은 자연의 법칙에 순응해서 노화를 자연스럽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건강하고 아름답고 당당하게 나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강한 삶을 기반으로 내가 더 행복하고 또 스스로에게나 이 사회에 뭔가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수 있다면 그게 참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또 웰에이징한 삶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의 꿈은 이제 모든 분들의 웰에이징 라이프를 응원하고 또 제가 힘이 되어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 힘이 되어드리고 또 이 사회의 웰에이징 문화가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가는 데 일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어쨌든 서론이 좀 길었는데 결론은 이제 웰에이징 라이프를 도와드리기 위한 그런 팁들을 제가 조금 지속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는 그런 얘기였어요. 우선 제가 생각하는 웰에이징 팁 중 데일리로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내 체질에 맞는 기본차 마시기입니다. 차는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일상생활에서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의 침략기 등을 거치면서 차 문화가 이제 중국이나 일본, 문화인 것처럼 오인되어서 좀 멀어진 경향이 있긴 하지만 사실 기록에 따르면 이미 6세기 중엽부터 우리나라에서 차를 마신 기록이 나오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차 문화는 이제 왕실이나 양반 등의 상류층과 화랑, 승려 같은 계층이 이제 정신을 수양하고 도를 터득하거나 또는 예법을 갖추는 데 주로 사용하면서 발전해 왔죠. 그리고 이제 동의보감에 보면 차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신을 진정시키고 소화를 돕고 머리와 눈을 맑게 하며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 소갈증을 멈추게 하며 잠을 적게 한다 등의 기록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몸과 정신 건강에 모두 좋은 차를 안 마실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참 복잡하기도 해요. 오히려 서구 문명인 커피는 우리 일상과 굉장히 밀접해졌잖아요. 아침에 피곤하니까 한 잔, 점심 먹고 입가심으로 한 잔, 오후에 집중력 높인다고 한 잔, 참 이렇게 가까이 있거든요. 또 이제 커피는 선택사항이 사실 많지도 않아요. 커피 원두를 추출해서 마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원산지가 어디인 원두를 쓰느냐, 로스팅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아니면 뭐 어떤 추출 방식으로 마시느냐, 아니면 뭐 추출한 그대로 마시느냐, 아니면 좀 부드럽거나 달달하게 먹고 싶다. 그 정도의 베리에이션이잖아요.
좀 새롭게 먹고 싶으면 뭐 이것저것 블렌딩한 신메뉴를 먹어보거나 뭐 이렇게 기본 베이스는 커피고 여기에 이제 내 취향을 반영하면 되니까 사실 심플하고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차는 좀 복잡하죠. 우선 뭐 입차를 마시더라도 녹차, 우롱차, 뭐 홍차 이런 걸 먹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요새 몸에 좋다는 그 한방차를 먹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서양에서 많이 즐긴다는 허브차를 먹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뭐 인터넷에 감기에 좋은 차 하나만 쳐봐도 뭐 유과차, 모과차, 쌍화차, 뭐 생강차, 레몬차, 심지어 꽃차까지 줄줄줄줄 나오거든요. 여기다가 뭐 평소에 몸이 찬 사람이면 어떻게 마시고 뭐 열이 많은 사람이면 저렇게 마시라는데 사실 내가 몸이 찬 건지 언제는 좀 열이 좀 있는 것 같고 이것도 헷갈릴 때가 참 많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차는 공부를 하고 뭐 정적으로 좀 돌을 닦으면서 먹어야 되는 건지 이런 어려운 음료인가 싶어지기도 하면서 이제 가까이 두고 안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살면서 우리가 지금 살면서도 선택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이제 차까지 복잡해지니까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딱 나의 기본 차가 정해져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내 몸 건강도 챙기고 싶어서 이제 커피도 좋지만 조금 차를 좀 마셔보고 싶은데 나는 평소에 그러면 이 차 위주로 마시면 되겠구나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알면 참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커피처럼 그걸 베이스로 각자 취향에 맞게 이제 뭐 단맛을 더한다거나 아니면 나는 깔끔하게 먹겠다거나 해서 이제 베이스 플러스 본인 이제 취향이 되면은 참 심플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체질에 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여러분의 체질에 딱 맞는 기본차를 조금 정해드려 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우선은 조금 체질에 관한 기본 정보가 있으셔야 돼서 체질에 관해서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한의학에는 사람의 유형을 타고난 장기의 허와 실에 따라 4가지 체질로 분류해서 조선 후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제 이론이 발전되고 임상적 연구를 지속해온 사상의학이라는 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타고난 장기의 허실 균형이 무너지면서 이제 안 좋은 것은 더 약화되고 강한 것은 더 강해질 때 이제 병증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평소 균형을 유지하는 생활 습관으로 좀 건강을 지킬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차는 또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복용을 하면은 사실 한약만큼이나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각자의 체질에 맞는 차를 마신다면 평소 건강을 유지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조금 자신의 체질을 잘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이제 제가 드리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나는 어떤 체질이겠구나 하는 느낌이 오실 수도 있지만 조금 정확한 체질 진단을 위해서는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체질 전문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제 뭐 오늘은 이제 여러분이 체질에 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신다는 가정하에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소양이는 장부 중에서 소화기가 특히 발달되어 있고요. 신장, 방광, 자궁 등 인체의 하부 장기들이 좀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체형 역시 이제 어깨, 등, 상체 쪽이 발달된 반면에 이제 하체가 상대적으로 빈약한 체질이고요. 그래서 몸이 찬 한소양인도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양인이기 때문에 몸에 열이 어느 정도는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성격도 급하고 특히 스트레스에 좀 취약한 체질이세요. 그래서 소양인들은 사회생활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고 또 두뇌가 명석해서 이제 기획하는 업무나 머리를 많이 쓰는 일들을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업무로 인해서 열이 위로 오르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이제 뒷목이 어깨가 딱딱해서 오시는 분들 중에 특히 소양인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소양인들에게 데일리로 딱 권해드리고 싶은 차는 박하차입니다. 박하가 이제 포함된 한방차를 드시거나 아니면은 뭐 커피숍에서도 많이 판매가 되는 페퍼민트 차를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 이제 하루의 스트레스를 날리시고 이제 뭉친 몸을 푸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뭐 여기다가 이제 쉽게 위로 뜨는 열을 내려줄 수 있도록 시원한 성질의 약재나 조금 소양인들이 특히 부족해지기 쉬운 음기를 보충해주는 약재들이 블렌딩 되어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네,
그래서 마돈나의 웨레이징 팁으로 화제가 많이 되기도 했었던 이제 고지베리 구기자나 아래쪽 기운을 더해줘서 이제 남성분들에게 특히 좋다고 광고가 많이 됐었던 이제 산수유, 아니면 뭐 허열을 내려주고 눈을 맑게 해주는 결명자 등이 블렌딩되어 있다면 소형인들에게 이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차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한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소형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향통차, 박하가 블렌딩 되어 있는 향통차나 뭐 아니면은 말씀드린 고지베리를 베이스로 한 보음차, 그리고 소양인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숙면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제 안심차, 이런 차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네, 다음으로 태음인은 장부 중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간의 기능이 좋고 호흡기 기능이 약한 체질이고요. 보통 태음인은 비만하다라는 고정관념이 많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키도 크고 초비만 정도까지 뚱뚱해지는 체질은 소화와 식욕이 왕성한 열소양인인 경우가 더 많아요. 다만 이제 태음인은 체질적으로 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쉽게 붓거나 살이 찌는 경향이 좀 높은 체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뭐 실제적으로도 혈압이 높거나 이제 당뇨, 중풍과 같은 성인병이 많은 편이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체된 순환을 돕고 습과 담을 제거해주는 차를 베이스로 선택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태음인 데일리로 권해드리고 싶은 차는 율무차입니다. 율무는 이제 습담과 노폐물을 제거해주고 몸을 가볍게 해주고 또 식욕 억제 효과도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한약 처방에도 굉장히 bin용되는 약재거든요. 특히 태음인에게 좋은 차가 됩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자판기에서 나오는 설탕이 반 이상인 그런 율무차를 드시라는 건 아니고요. 이제 거기다가 이제 태아민의 약한 호흡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진액을 보충해주는 효능이 있는 맹문동, 아니면 천문동, 아니면 뭐 길경, 도라지 이런 것들이 곁들여져 있다면 또 태아민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차가 되고요. 칡의 뿌리인 갈근 역시 태음인에게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내는 약재예요. 이제 뭉친 기운을 풀어주고 목 근육이 뻣뻣하게 뭉쳤을 때나 몸살 감기에도 좋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한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음인을 위한 차로 이렇게 율무를 베이스로 한 감비차, 그리고 태음인 호흡기를 지키기 위한 이제 감길차, 그리고 또 태음인들이 또 술을 좋아하시는 경향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갈근은 이제 해독, 주독을 해소하는 데도 역할을 하고, 또 태음인 말씀드린 것처럼 태음인 근육 문치 이런 것들에도 도움이 되는 이제 성주차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소음인은 상대적으로 이제 신체 하부, 신장, 방광, 자궁 이런 쪽들의 기운이 좋은 반면에 위장의 기능이 굉장히 약한 체질입니다. 그래서 자주 체하거나 만성적인 소화불량에 시달리시는 경우가 많으시고, 또 음의 기운이 많고 양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몸이 좀 찬 편에 속하고, 또 잦은 이제 잔병치레, 면역력도 좀 떨어지시는 경우가 많고 한 경향이 있는 체질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제가 소음인들에게 데일리로 권해드리고 싶은 기본차는 이제 따뜻한 성질의 약재로 구성된 대추, 생강, 계피차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곁들이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각각이 베이스로 블렌딩된 차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으세요. 이제 대추차는 좀 이제 마음을 안정시켜주면서 진액을 보충해주고 비위의 기능을 강화시켜주고요. 생강차는 뱃속을 데우면서 이제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서 감기에도 좋은 효과를 내고, 그리고 또 계피차는 이제 말초순환을 도와서 손발까지 따뜻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좀 감기 기운이 있고 몸이 안 좋다 할 때는 좀 대추가 속이 우러날 정도로, 그리고 뭐 생강, 계피도 이제 향이 많이 느껴질 정도로 좀 진하게 달여서 드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좀 데일리로 그냥 드시고 싶다 하실 때는 그냥 맑게 우러날 정도로만 해서 드셔도 괜찮으세요. 그래서 뭐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블렌딩된 차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저희 한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음인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조금 몸을 데워주는 그런 온감차나 아니면은 소음인들 기력이 조금 떨어지실 때 드시기 위한 이제 원기차 기력을 올려주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소화력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시기 때문에 좀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건의차,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내 체질에 맞는 기본차를 선택하는 방법을 좀 설명드려 봤는데 이제 재미있게 보시고 도움도 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셨다면 이제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방송에 대한 이제 느낌이나 웨레이징 차에 대한 평소 본인의 생각, 아니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차 중에 조금 맛보고 싶은 차가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이제 제가 마음에 드는 몇 분을 선정해서 조금 차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해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구독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지 않으니까 꼭 참여해 주시고 주변에 조금 영상도 소개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좋은 웨레이징 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오늘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